확통 봅시다. 확통은 뭐 워낙에 평행이기 때문에 일단 뭐 봅시다. 23번 5개 숫자를 1로 배우면 뭐 요거죠. 그래서 30이다. 넘어갈게요. 부사권 AB는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니까 저 뒤에 있는 PAQB를 그냥 PAQB로 볼 수 있지.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볼게. 이제 A, B라는 놈이 6분의 1이다 이랬으니까 B가 뭐가 돼? 6분의 1이다. 그 말은 이제 4분의 1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QB 6분의 1 이걸로 되니까 12분의 계산이 제일 어려워. 3 빼기 2 그래서 12분의 9 4분의 3이다. 여기까지는 쉽게 낼 수 있는 문제고요. 25번 봅시다. 1부터 10일까지 단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개수를 선택을 할 텐데 선택한 두 개수 중 적어도 하나 이거를 보자마자 이제 니네 막 우와 6번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1부터 10일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7 이상의 홀수라고 했으니까 7, 9, 11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했어요. 결국 11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하긴 할 텐데 내가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라면 요거 세 개 중에 두 개라고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네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8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3 더하기 24 그래서 얘가 55분의 27이다. 답이 5번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뭐 6번으로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제 26번 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지출하여 얻은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하죠. 그럼 이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얘가 6일 텐데 시그마가 뭘로 바뀌어? 6 나누기 3이니까 2로 바뀌죠.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x의 정규분포 없어야 될 거고 x4에 얘는 어때? 평균이 6인데요. 시그마가 원래 2였어. 근데 그러니까 4인 표본을 이미 지출했으니까 2로 나눠주면 시그마가 1이 될 거예요.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y를 8보다 크거나 같게끔 여기랑 이제 x가 12보다 작거나 같게끔 만들어준 놈의 넓이가 똑같다는 소리인데 여기가 이제 12가 될 텐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봐요? 여기랑 여기가 떨어진 큰 수랑 여기가 떨어진 큰 수가 똑같아야 된다는데 여기가 두 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칸이 떨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m에다가 두 칸인 4를 더해주면 12가 되니까 n분의 8이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쉬웠던 문제. (27번) 봅시다. 이사당면에서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의 점수라고 했으니 0, 1, 2, 3, 4 이렇게 써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 확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확률이 x 이퀄 k일 때 얘가 이제 두 개 떨어진 놈끼리 확률이 똑같다는 거죠. a, b, a, b, a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여기서 이제 당연히 써야 되는 수식은 얘가 이제 10이다? 아니? 1이다? 이걸 이제 반드시 써야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문제 주는 게 vx도 아니야. ex도 아니야. ex 제곱이야. 그냥 어떻게 돼? 뭐 제곱해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0은 뭐이며 b 4a 9b 16a 얘가 이제 6분의 35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얘가 20a 10b가 6분의 35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이제 5배 한번 해보자. 15a 10b가 5가 되니까 빼서 계산해주면요 5a 이퀄 6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a가 6분의 1이에요. 뭐 b도 뭐 차례차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구하라는 게 이거지. 그러니까 6분의 1이다. 이제 4점짜리부터 조금 빡세지. 집
집합 1, 2, 3, 4에서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는 선택을 시험을 하는데 자, F4가 짝수라고 누구를 봅시다. 얘를 보면 A가 B의 약수입니다. F는 F의 약수. 근데 어차피 나오는 숫자가 1, 2, 3, 4밖에 없으니까 1, 2, 3, 4 1, 2, 3, 4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결국 약수 얘기가 나와 있을 때 1의 약수인 경우는 모든 숫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다 보니 1이라는 놈이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F1이라는 놈이 1이 1로 가는 경우, 2로 가는 경우, 3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얘가 제일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F1이 1이다. 그러면 1이 어떤 수의 약수면 1도 어떤 수의 약수. 수도 당연한 소리죠. 얘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얘네로 좀 초점을 맞춰볼게. 근데 특히나 얘가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 잘 보세요. F1이 만약에 3이잖아. 그러면 모든 숫자가 전부 다 3을 약수로 가지는 숫자로 가야 돼. 그 말은 뭐예요? F2랑 F3이랑 F4가 다 3으로 가야 돼요. 같은 논리로 F1이 이미 4가 되면요 4는 FB의 약수다. FB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다 4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는 한쪽으로 밀어도 되게 쉬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전부 다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근데 얘보다는 오히려 얘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얘 한번 해보자. F1이 만약에 2로 가면 봐봐. 일단 F2가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요. 2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죠. F3도 어때? 2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돼. F4는 어떻죠? 얘도 2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2라는 놈은 4의 x거든. 그러니까 F4는 어떤 놈의 영향을 받아? 얘도 영향을 받지만 얘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2 또는 4, 얘가 2 또는 4, 얘가 2 또는 4로 몰아버려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런 거야? F2가 만약에 2면요. F2가 만약에 2면 F4는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F2가 만약 4면은 F4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4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1이랑 F4의 요 가지수가 원래 내가 계산하기로는 2 곱하기 2, 4일 줄 알았으나 얘네도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러면 F3은 사실 F1이랑 F4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3이 뭐든지 상관없다. 괜찮지? 자, 마지막으로 F1이 1인 경우로 한번 살펴볼까요? F1이 1이면 얘의 경우는 수능 어떻게 해줄 거야? F1이 1이면 다른 건 너무나도 당연해, 맞지?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2가 가는 거에 의해서 4가 결정이 날 거란 말이죠. F3은 어때? F3은 어차피 1이나 2나 3이나 4나 다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F1이랑 F4랑 F2랑 완전히 그러니까 F2랑 F4랑 F3은 완전히 독립적인 놈이니까 그냥 F1, F4를 꼭 구해준 다음 그냥 곱하기 4를 해줄게. 그래도 되죠? 그러면 요 경우 F1, F4를 또 한번 다 구해보자. 그럼 어때요? 뭐가 나올까? 괄호도 쓰고 귀찮다. 그냥 생각해줄게. F2가 1이면 어때? F4는 1, 2, 3, 4 가로. F2가 2면 F4는 2, 4밖에 안 돼. F가 3이면 얘는 3밖에 안 돼. 그리고 F4가 4면 얘도 4밖에 안 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도 저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전체 경우의 수. 일단 얘가 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근데 얘도 4가지가 다 될 수 있으니까 8 곱하기 4, 32를 넣어줘.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몇 가지였어? 6가지였어 전체. 그리고 얘네는 상수함수 한 가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경우의 수 볼게요. 해당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F4가 짝수였으면 좋겠으니까 F4가 짝수인 건 요거 5가지 곱하기 4까지 해서
F4가 짝수. 이 경우는 F4가 3이니까 안 될 거고요. F4가 이번에는 4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어떻게 된다? 40분의 27 이렇게 되니까 4번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넘어갑시다. 다음 이제 뭐 볼 거냐면요. 29번. 이 문제는 내가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수능 특강 84페이지 스텝 2 8번 이 문제를 연계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틀렸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라. 알겠지? 자, 봅시다. 수직선 원점의 점이 한 개의 두 사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얘가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으면 얘는 그냥 뭐만 의미하는 거야? 확률 3분의 2의 확률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3분의 1의 확률로 저렇게 이동시킨다라는 거. 그럼 이제 봤을 때 이 시행을 와 나는 수능에서 이런 숫자는 진짜 이렇게 큰 숫자는 처음 보는 거 같아. 16,200번을 반복해서 이동한 점 A의 위치가 5,700 이하의 확률을 오른쪽 표준으로 해줄 거예요. 어디 말했을 거예요? 봐봐요. 결국 저 3분의 2의 확률로 3분의 1의 확률로 쟤네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시행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평균은 얘네 이제 확률대로 갈 거야. 근데 그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저 3분의 2의 확률로 A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횟수 A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확률 변수 X는 뭘 따르죠?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시행의 수는 16,200번이고요. 그때 얘가 이 방향 확률은 3분의 2가 되지. 그럼 이걸 우리가 정규 분포화할 수 있잖아, 그지? 시행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럼 얘 곱해주면 어떻게 되지? 16,200에 3분의 1을 보면 숫자 너무 1800이 나오고요, 세상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분산해주려면 어떻게 돼?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잖아. 3,600이거든. 그래서 얘가 60의 제곱. 요로 정규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얘의 정규 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 그랬을 때 얘는 평균적으로 1800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얘는 5700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시그마가 60밖에 안 되는데 얘 너무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보자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걸 한번 체크해보자. A의 위치가 5700 이하이려면 그 5700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A가 몇 번 나와야 될까? 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몇 번 나와야 되고 얘가 몇 번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봐봐. 내가 얘를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횟수를 X라고 놨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횟수는 몇 번인가요? 16,20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여기까지 불만이? 불만 없죠? 그러면 여기서 얘의 위치가 정확히 5,700번이 나온다는 소리는 얘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X번 하고 음의 방향으로 2번만큼 이동을 하면 얘의 실제 좌표는 어떻게 돼요? 16,200 마이너스 X를 빼줘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X 마이너스 16,200이라는 놈이 5,700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 말은 2X라는 놈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지? 21,900. 그러면 X는 1090만큼의 횟수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얘네가 정확히 5,700, 얘 위치가 정확히 5,700을 찍는 순간이 언제라는 거야? 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횟수가 1090회 나왔을 때 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얘가 정확히 5,700이 나오는 순간이 어디야? 그러면 그것보다 이하이면 무조건 씨가 이하니까 그냥 왼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저 수능
특강 문제는 이거를 완전 거꾸로 낸 문제였어. 오히려 수능 특강의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어. 그러니까 얘는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돼.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어들지. 그 말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수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위치를 5700 이하로 만들려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내가 이걸 확률면서 x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작아져야 된다. 뭐보다? 1650.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 시그마가 60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랑 실제 떨어진 거리가 몇이야? 150이지? 얘는 몇 칸이냐? 60으로 나눠주면 2.5칸이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의 넓이가 뭐냐? 0.494가 되고 여기의 넓이는 당연히 0.51칸이거든 0.994가 될 거고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면 뭐가 될 거야? 994가 될 거야. 이게 답입니다. 그렇죠? 주관식 문제 중에서도 얘의 답이 가장 크지 않나 싶기는 하네. 994라 세상. 마지막 30번 한번 보죠. 행동 4개와 공공 4개를 3명의 학생 A, B, C에게 나눠주는데 같은 색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이러면 뭐야?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하니까 결국 나는 얘를 중복 조합으로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근데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이상 2 이하야.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다. 지금 조건만 봤을 때는 흰색 공인지 검은색 공인지가 구별이 안 되어 있어. 그냥 공의 개수가 합친 공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맞지? 그러면 어차피 흰 공은 4개니까 내가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받는 하얀 공의 개수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반면 검은 공의 개수는 PQR로 표시를 해볼게요. 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 돼. 가조건, 나조건 이 둘 중에 어떤 조건으로 내가 한번 식을 세워볼까를 보니까 케이스를 나눌 때는 가장 적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유리해. 그러다 보니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가 0 이상 2 이하는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눠야 돼? 3개로 나눠야 돼.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근데 얘는 어때?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가 2 이상이라는 소리는 2, 3, 4, 5, 6, 7, 8 7가지로 나눠야 돼. 너무 많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나는 요런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A가 공을 0개 받는다면 그럼 나 이제 중복점을 어떻게 풀어줘요? 그냥 B 더하기 C가 4고 Q 더하기 R이 3이다. 아니 4다. 이렇게 말하면 왜? 어차피 A가 0일 거고 P가 0일 거고. 근데 요거를 세워줄 때도 뭘 체크해줘야 되냐면 나를 체크해줘야 돼. 그치?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다 라고 있어. 이 케이스를 어떻게 세줄까? 사실 얘가 공을 빵개 받았는데 이제 받아야 되는 학생 수가 2명이잖아. 근데 공은 8개. 2개 이상 받을 확률이 높아? 1개 이하로 받을 확률이 높아? 당연히 2개 이상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구하는 게 낫겠다. 6번으로 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떻게 체크를 해볼 거냐면 일단 전체 경우에서 먼저 체크해봐. 2H4 곱하기 2H4죠. 얘는 25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여기서 뭘 빼줄 거냐면 6번을 빼줄 거야. 뭐? B가 받는 공의 개수가 0개 아니면 1개인 경우라고 생각해. 그러면 B가 받는 공의 개수가 0개 또는 1개이면 이 B, Q 다시 말하면 요 학생 B가 받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0,0과 1,0과 0,1 세 개밖에 없지 않니? 근데 이렇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결정이 나잖아. 그러면 각각 그거에 대한 C와 R로 하나로 결정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6번을 계산을 할 때 전체 케이스를 25라고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뭐만 빼주면 되는 거야? 얘는 3개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2개가 나오는 거야. 됐나? 두 번째로 A가 공을 1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B 더하기 C랑 Q 더하기 R을 내가 비교를 할 때 B 더하기 C보다
얘 A랑 P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1, 0인지 0, 1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알 바야? 왜? 어차피 B 더하기 C, P 더하기 R도 원래 가지고 있는 공식에서 똑같았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3이고 얘가 4인 거랑 얘가 4고 얘가 3인 거랑 케이스 계산을 할 때 달라지는 게 있을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사건의 대칭성 때문에. 그럼 난 뭐 해주면 되겠다? 이거 계산한 다음 전체 경우에서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전체 케이스 먼저 계산을 해보죠. 2H3 곱하기 2H4 요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20이 뜨겠지? 근데 그때 B가 받는 공의 개수가 0개 또는 확률되면 또 뭐가 빠져야 돼? 또 0,0, 1,0, 0,1이 빠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C랑 R이 결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뭐다? 고정적으로 세 개는 빠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17개가 되는 거야. 근데 단 내가 아까 그랬지. 얘가 1, 0인지 0일인지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900까지 해주면 얘의 경우의 수가 34가 되는 거야. 그쵸? 마지막 A가 공을 2개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A가 공을 2개 받는다면 B 더하기 C와 Q 더하기 R의 가지수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 얘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좀 조심해야 돼. 봐봐. A랑 P가 더해서 2개를 가져야 된다. 2, 0, 0, 2도 있지만 뭐도 있어? 1, 1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B 더하기 C와 Q 더하기 R의 가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2, 4, 3, 3, 4, 2가 나와. 근데 생각해봐. 아까랑 같은 놈으로 2, 4나 4이나 어차피 경우의 수 똑같아. 그러다 보니 나는 그냥 얘 구한 다음 2배 해주고 그리고 나서 따로 B 더하기 C, Q 더하기 R 얘네가 3, 3인 경우를 따로 계산해서 보여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계산하기 필요하다. 이해 봅시다. 얘 계산 어떻게 돼? 2H 곱하기 2H4가 되면서 3, 5, 15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얘는 B하고 Q가 저 경우의 수밖에 없으니까 15 빼기 2를 해줍니다. 근데 아까 2, 4, 4인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테니 얘는 26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얘도 어떻게 되겠어? 그럼 계산 완전 똑같겠지? 2H3 곱하기 2H3은 4 곱하기 4니까 16이에요. 그때 또 얘도 16 빼기 3 뭐야? 나 왜 빼기 3 빼줘야지. 24 빨리 퇴근할 생각이지. 얘 계산해주고 얘는 2를 곱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그냥 13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는 22, 34, 24, 14 얘네들만 다 더해주면 되니까 답이 93이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9월 모의고사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오히려 좀 더 실망스러웠던 그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